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동입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바로 BMW의 7세대 3시리즈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7세대 3시리즈의 그 변화의 폭, 디자인 변화의 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좀 살펴볼 부분이 이 헤드램프의 변화입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동글동글한 모양의 그러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좀 각지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옵션으로 레이저 헤드램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조사각도가 500m까지도 더 길어지고요. 또 방향 전환에 따라서 헤드램프가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기능들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큰 변화라면은 기존에도 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더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넓어지면서 이제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가 상당히 좀 일체감을 주는 이러한 디자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3시리즈의 좀 측면 디자인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만큼이나 이 측면도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측면 캐릭터 라인이 아주 크게 변화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6세대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캐릭터 라인 두 개가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이어지는 라인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 두 개의 손잡이를 이어가는 아주 강인한 프레스 라인이 아주 강하게 잡혀 있는 그런 라인 두 개가 나란히 이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7세대 3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라인들이 상당히 좀 무뎌졌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라인 하나만이 좀 프레스 라인이 좀 강하게 잡혀 있고 그 아래쪽에 있던 이 도어 손잡이를 연결하던 이 라인은 부드럽게 이제 곡면 처리가 되면서 아주 부드러운 면으로 처리가 돼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라인들이 살짝 이제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예요. 이 도어 하단에 보시면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캐릭터 라인이 조금 더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성격이 강하던 이 라인 두 개가 이 위쪽에 있으면서 독특한 형상을 보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라인 두 개를 크게 좀 분리를 해서 강하게 잡혀 있는 라인 하나, 그다음에 강하게 잡혀 있는 라인 두 개로 해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낮춰 보이는 효과,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라인 두 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도어 손잡이 부분의 형상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요, 이 도어 안쪽으로 이 오목하게 파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는 도어 손잡이 전체로 이제 동그란 형상을 띠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실 되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손이 많이 닿는 이 부분들의 이 안쪽에 좀 사용이 많아지면 기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기가 커지면서 뭐 기스도 조금 덜 나지 않을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손톱 기르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긁혀서 이 차 안쪽에 기스가 나는 부분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금 생각도 해봅니다. 타이어도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19인치 타이어가 있는데요. 지금 M330i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좀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국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브리지스톤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타고 왔던 차량에는 구디어의 그 이글 F1 럼프렛 타이어가 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후면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가지 특징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리어 램프에 있는 이 기역자, 니은자죠, 니은자. 니은자 형태의 이 디자인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고요. 하단대 보시면 상당히 대구경의 배기구 두 개가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30i 모델이고요. X드라이브가 장착된 모양인데 제가 지금 타고 왔던 차량은 뭐 X드라이브는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 M 패키지가 적용된 330i 차량이었습니다. 배기구 하단이 좀 더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제 실내 디자인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30i 스포츠 패키지, M 스포츠 패키지가 장착된 이제 가솔린 차량을 본격적으로 좀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기대했던 차량이 바로 BMW 3시리즈인데요. 아무래도 이전 세대보다 좀 더 공들인 흔적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러한 외관을 처음에 리뷰를 통해서, 프리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제 좀 기대가 갔던 모델입니다. 실내에 일단 앉아서 좀 디자인 변화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지금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첨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3 시리즈 뭐 BMW 차량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것이 덜하긴 하지만 좀 상당히 좀 익숙해지고 너무 많이 봐와서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싹 이제 전면적으로 좀 개선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손끝에 닿는 이러한 뭐 대시보드의 질감이라든지 이 손에 닿는 뭐 각종 부품들의 이런 촉감, 질감들이 상당히 좀 고급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전면부에 있는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12.3인치의 이 디지털 계기판인데요. 이제 좌측에는 속도계가 있고 우측에는 RPM 게이지가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찍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정보가 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구분된 형태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지도가 이제 속도계의 그래프에 살짝 겹치는 뭐 이러한 모양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작은 화면으로 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회전교차로에서 나가는 표시가 확실하게 좀 나와 있으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정확하게 이전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들이 이제 가운데 방향으로 모이는 형태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도 좀 일조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RPM 게이지가 오히려 조금 더 잘 확인되는,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그런 좀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상당히 좀 도톰합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아주 강하게 움켜쥐는 그러한 기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차량에는 사실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이다스가 적용되지 않아서 스티어링 휠의 왼쪽 스포크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그냥 속도 리미트 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버튼들만 위치해 있고요. 이제 에이다스가 장착된 그런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쪽 왼쪽 스포크에 이제 에이다스 기능들이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볼륨 조절이라든지 음향 조절이라든지 메뉴 선택 같은 일반적인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이 3스포크 디자인은 뭐 익숙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기존 모델도 3스포크 디자인이었는데요. 달라진 점은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기존 모델에는 완전히 원형이었습니다. 6세대 모델은 원형이었는데 살짝 이 모서리가 각이 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백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죽으로 스티치로 마감된 부분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이 하단부에 있는 스포크 하단에 이제 M 마크가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같은 크기입니다. 같은 크기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창이 또 대시보드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플로팅 타입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에서 봤던 그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 창과는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플로팅 타입이긴 하지만 대시보드 안쪽에 이제 매립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 있는 모습만, 이 끝부분만 살짝 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창 같은 경우는 터치 방식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손을 가져다 대면 이제 손이 채 닿기도 전에 이제 주요 메뉴들이 이제 화면에 플로팅 타입으로 이제 뜬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주요 메뉴들을 선택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한번 터치하지 않더라도 메뉴가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공조 장치들이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프레임 안에 이 크롬 프레임 안에 이제 공조 장치들의 버튼들이 하나로 다 모였는데요. 이 3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버튼 수를 좀 많이 줄였다는 점입니다. 이 버튼 수를 많이 줄이고 이제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주요하게 많이 쓰는 공조 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 중간과 또 하단에 위치시키면서 좀 실내를 좀 깔끔하게 구성을 좀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한 번에 모아놓다 보니까 버튼 크기들이 조금 작아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버튼들의 촉감이라든지 눌렀을 때의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특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보의 뭐 고사양 트림 같은 경우에 기어 노브가 이렇게 반짝반짝이고 투명한 그 크리스탈 모양의 기어 노브를 쓴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3 시리즈 역시
기어 노브 부분이 좀 약간 좀 투명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살짝 색깔이 있는 반투명한 모습의 기어 노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사실 실내, 어두운 실내에서는 잘 모르다가 빛이 비치면 이제 투명하다는 걸 알게 할 정도,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옆쪽으로는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 옆에는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스포츠, 그다음에 컴포트, 에코, 이렇게 에코 프로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 뭐 이렇게 다이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누른 후에 다이얼을 조정하는 형식, 뭐 이런 형식들을 채용을 했었는데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모드를 눌러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조금 더 드라이빙을 다양한 모드로 이렇게 빠르게 바꾸면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미약하게나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트도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 착장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단하게 지금 제 몸을 좀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럼버 서포트, 이 허리 부분을 지지해주는 이 럼버 서포트 기능도 있고, 허벅지 부분을 이제 지지해주는 이런 받침대를 좀 더 앞으로 더 뽑을 수도 있고, 또 뒤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허벅지를 좀 위치를 편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시트 자체가 이제 운전하기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뭐 시트의 탄성이라든지 착자감도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또 기존 3 시리즈는 볼 수 없었던 이제 무선 충전 기능도 기어노브 앞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픈 타입의 컵홀더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내 공간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는데요. 휠베이스가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 46mm가 길어졌죠.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실내도 상당히 좀 이전 모델보다 넉넉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이 있는 1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운전석을 중시하는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운전석 중심으로 모든 인테리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 창도 살짝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운전석이 조금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의 인테리어,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 시리즈 같은 경우에 좀 뒷좌석 2열 공간이 다소 좀 좁다고 느꼈었는데, 수치상으로는 46mm 정도 늘어났지만 앉아보면은 꽤나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었고요. 무릎 공간도 뭐 주먹 하나가 정도가 들어가는, 일반적인 키의 성인 남성이라면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공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3 시리즈 같은 경우 후륜구동 베이스의 차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이제 구동축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V60 시승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구동축이 지나면서 2열 공간이 완전히 좀 분리되다 보니까 성인 5명이 앉는 것은 사실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성인 4명이 앉아서 이동하기에 상당히 쾌적한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주행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330i, 그다음에 M 패키지가 적용된 가솔린 차량입니다. 2리터 직렬 4기통 트윈터보가 장착된 이제 가솔린 엔진인데요. 엔진 자체, 그리고 변속기는 8단 변속기입니다. ZF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엔진이나 변속기 모두 기존 6세대 모델에 장착된 그 엔진과 같은 엔진, 그리고 변속기입니다. 하지만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세팅을 좀 달리 하면서요, 출력이 기존보다 6마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인 것은 이제 디젤 엔진과 320D가 이제 국내에서 330i와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요. 320D에 탑재된 이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토크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가솔린 엔진의 토크가 좀 강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 가속력도 상당히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가속력도 우수하고요. 엔진 반응도 상당히 좀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일단 주행을 해보면 풀 스로틀로 이제 가속을 할 경우에 7000rpm 가까이까지 RPM을 엔진 회전수를 쭉 높여가면서 가속이 시작이 됩니다. 2.0L 직렬 4기통의 엔진답지 않은
그런 가속력 보여주고 있고요. 토크가 워낙 강한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초반에 느낄 수 있는 가속력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회전이 올라가면서 이 차량 내로 이렇게 소음이 크게 들이치거나 하는 일은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차량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이중 접합 유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330i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유리창과 그리고 이 운전석 좌우 그리고 조수석 쪽에 있는 이 윈도우 쪽에 유리가 모두 이제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도 잘 차단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엔진룸과 이 승객석 사이에 쪽에 이 차음이 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려서 가속을 해도 이렇게 자극적인 소리가 크게 이렇게 들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전 모델보다는 좀 엔진 반응을 좀 화끈하게 느끼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7세대 3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강력한 주행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운전자가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자극적인 사운드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억제할 것이냐의 중간 정도에서 또 조절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기음 역시 상당히 뭐 지나치지 않고요. 운전자를 살짝 자극하는 정도로 좀 들려지고 있고 아주 중저음의 낮은 음색이 또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보통 많은 요즘 신차들에 많이 탑재되는 기능들이죠. 상당히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힘이 강합니다. 강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안에 있는 설정 메뉴로 가서 이 기능을 끌 수가 있거든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왜 안쪽에 집어넣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바깥으로 꺼내놔서 수시로 끄고 켜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7세대 3시리즈를 이제 시승을 마치고 이곳 코엑스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했던 곳으로 좀 돌아왔는데요. 시승을 하려고 오면서 상당히 와인딩 로드를 좀 주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3시리즈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와인딩 로드에서의 주행 성능만으로도 이 3시리즈를 구매하시는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드라이빙 성능, 그리고 와인딩 로드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 그리고 엔진은 부드럽게 회전이 올라가면서 그 속에서 넘치는 파워 보여주는 모습, 이 와인딩 로드 시승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이 3시리즈의 진가는 거의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7세대 3시리즈 여러가지 첨단 장비들이 더해졌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시승했던 차량에는 이 에이다스 기능은 없었지만 옵션을 통해서 에이다스 기능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패키지 구성이 3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2가지 패키지는 뭐 디자인 변화라든지 실내의 고급감을 높여주는 뭐 가죽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지만, 이노베이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LED 레이저 라이트와 또 에이다스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옵션만큼은 꼭 좀 추가를 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젤 모델을 구매하시든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시든 그 옵션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전 모델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전 6세대 모델이 약간 럭셔리 D세그먼트 세단, 유럽형 D세그먼트 세단을 추구를 했다면 이번 3시리즈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스포츠 세단,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에 BMW가 추구를 해왔던 이러한 스포츠 세단으로의 회귀, 이런 모습을 좀 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BMW 3시리즈 정말 뛰어난 주행 성능, 여기에 과거와는 다른 첨단 안전사양, 편의사양까지 더해지면서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가격 또한 매력적이죠. 경쟁 모델인 C클래스와 뭐 제네시스 G70 같은 모델이 긴장할 만한 그러한 사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3시리즈를 통해서 좀 BMW의 달라진 모습 체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